안녕하세요. 책과 친해지는 사람 책친사입니다. 오늘도 딱 5분 책친사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우리가 책을 읽어봤는데 오늘 제가 책 표지를 살펴보니 제목이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그리고 1권은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우리 이 삶과 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우리 삶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삶에서 이 부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기회와 또 많은 경험을 제공해주는 또 하나의 멋진 수단이기도 한데 이 삶을 행복하게 살면서 어떻게 풍요롭게 우리가 부를 마음껏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 우리 고전에서 다 같이 해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어제 읽었던 단락에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는 길을 읽었고요. 오늘은 우리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1부는 나는 누구인가? 2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나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 제목만 봐도 너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소제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누구인가?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이유. 2 곱하기 2의 답은 무엇인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의지로 살 것. 당신의 어두운 욕망은 무엇인가? 모르는 것이 많아질 때 성장한다. 내 안에 잠든 어린아이를 깨워라. 조금 모자란 상태가 가장 좋다. 인생의 늦은 순간은 없다.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 훌쩍 지나간 시간의 의미,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는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라는 바가 소박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늘 불행한 이유. 고통 없는 쾌락은 없다.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길이다. 강한 아이는 자연에서 자란다. 얼마나 소유할 것인가?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매뉴얼. 문제는 노력이 아닌 방향이다. 이미 알고 있다는 착각. 한 끼 식사로 인생의 기쁨을, 늘 죽음을 기억하고 극복하라. 3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일단 시작한 후 계획하라.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은 것도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하기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면서 하나씩 계획하고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장자의 피리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걸까? 딱 10분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자가 아닌 모험가의 눈으로 고전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무언가를 얻는다. 이겨놓고 싸우는 가장 확실한 전략. 그리고 또 그러면 나만의 스타일이 나온다. 그리고 또 그리면 나만의 스타일이 나온다. 멍하니 있는 시간의 발견. 요즘은 너무 바쁘잖아요. 때로는 이 멍 때리는 시간도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발견해내는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년 찾아오던 우울증이 사라졌다. 인생의 가장 큰 기술, 요리. 읽기, 걷기, 생각하기, 그리고 쓰기. 1시간의 독서로 떨쳐낼 수 있는 불안감은 없다. 1시간의 독서로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은 없다. 나아가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자, 우리 제목만 읽어봐도 정말 너무 흥미로운데요. 이 책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쭉 차례대로 읽는 것도 좋지만 그날 내가 꼽히는 이 문구가 너무 나한테 꽂힌다, 읽고 싶다, 땡긴다.
그런 단락을 찾아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부, 2부, 3부를 전부 다 같이 읽는 것도 좋지만 좋아하는 우리 1부에 한 5개, 2부에 5개, 3부에 5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우리 이 고전에 큰 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73페이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문구가 가장 저에게는 와닿거든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 안나 카레니나라는 걸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표 문호 레프 톨스토이. 1878년 안나 카레니나를 발표한 톨스토이는 한 지방 재판소의 배심원으로 일했다. 그러다 어느 검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으며 또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한다.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다. 이 책을 읽다 이 문장에서 멈췄다. 어쩌면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은 건 아닐까. 이반 일리치의 죽음 81쪽. 모든 생물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인간만이 그렇지 않다. 왜 인간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는 어린 시절 누구나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산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싶다 해서 서울에서 태어날 수 없다. 나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났다. 생각해보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유의지가 없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처음 자유의지를 실행했다. 엄마와 선생님이 반대하는 연극영화과에 입학한 것이다. 오로지 나의 행복과 출세를 위해 선택한 첫 번째 의지의 표현이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정신이 없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나는 서울에서 온 친구들과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컸다. 일단 사투리가 고쳐지지 않아 제대로 연기할 수가 없었다. 어설픈 표준어 사용은 웃음을 자아냈고 주변 선후배들과 교수님들도 웃기는 고명함이라고 평했다. 어느 순간 스스로 나를 웃기는 사람으로 못 박았다. 결국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개그맨이 되었다. 무명 시절을 겪으며 고생했지만 나중에는 서울에 집도 사고 연예대상의 상도 받고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뒤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반 일리치의 진짜 즐거움은 중요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신사숙녀를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만찬을 여는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성공한 정부 관료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처럼 그도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보좌관을 거쳐 판사가 되었고 능력도 좋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결혼도 했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다. 이반 일리치의 삶은 말 그대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 대로 계속 흘러갔다. 유쾌하고 품위 있게, 내 삶도 유쾌하고 품위 있게 흘러가고 있었다. 오직 성공과 재산을 위해 2-3시간만 자며 달리고 있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쉬지 않고 달렸다.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여력이 없었다. 삶을 나를 다뤄볼 만한 여유를 주지 않았다. 일단 달리기를 시작하면 한 방향으로 계속 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렇게 8년을 쉼없이 달리다 교통사고가 났다. 의사가 말했다. 고명한 씨, 길어야 사흘 살 수 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유언도 남기시고 주변 정리할 것도 정리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너무 이상했다. 이게 아닌데. 8년 동안 잠도 못 자고 나중에 있을 행복한 날을 꿈꾸며 쉼없이 달려왔는데 내가 사놓은 아파트에서 하룻밤 자보지도 못했는데 죽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미래를 한순간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 거지? 그럼 어떻게 살았어야 했단 말인가? 준비해온 미래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아무도 내게 알려주지 않은 거지? 나만 몰랐을까? 꿈인가? 이럴 수가 없는데?
이반 일리치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온다. 행복했던 부부 생활은 아기가 태어나면서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반 일리치는 가족 대신 성공에 집착하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나지만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으며 옆구리 통증이 시작된다. 육체적 고통은 우울증으로 번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악화시킨다. 그제야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모든 삶, 내 의식적인 삶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 전에는 이런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지만 자신이 마땅히 살아야 했던 삶을 살지 못했으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에 맞서 싸우려 했던 눈에 띄지 않았던 충동. 그가 즉시 억눌렸던 그런 충동이 진짜가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일, 삶의 방식, 가족, 사회적 및 직업적 이해관계 역시 모두 거짓일 수도 있었다. 이반 일리치 역시 죽음 앞에 가서야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인간들만 왜 죽음 앞에서 진실을 알게 될까? 저 바닷속 고등어도 갯바위를 누비며 다니는 길고양이도 한창 빨강을 자랑한 동백꽃도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이미 알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인간만 돌고 돌아 죽음 앞에 가서야 잘못 살아왔음을 깨달을까? 심지어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만 알 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알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너무 궁금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나를 만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을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카르페 디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카르페 디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매 순간을 즐기면서 살라고?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을 즐기며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은 어떡하라고? 돈을 버는 순간을 즐기라는 말인가? 그런데 즐긴다는 게 뭐지?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아, 즐기다가 아니라 충실하라구나. 사전을 찾아보자. 충실하다. 내용이 알차고 단단하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알겠다. 내 하루를 지금을 알차고 단단하게 채우자. 즐긴다는 건 그냥 소비하는 느낌이다. 알차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생산해야 된다. 나는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는가?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걸 적어보자. 웃기기, 요리하기, 노래하기, 운동하기, 낚시하기, 장사하기, 책 읽기, 글쓰기, 아이디어 만들기. 땡땡땡땡. 그래, 이 중에서 요리하기로 음식을 생산하고 글쓰기로 책을 생산해보자. 그렇다면 내가 생산한 음식과 책으로 내가 돈을 벌고 그 돈을 내가 소비하면 알차고 단단한 것인가? 아니다.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가엾다. 그들이 아파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그들을 구출하고 스스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간단한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 91쪽. 이전까지 나오는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했었다. 수백 권의 책을 읽고 나서야 나가 아닌 남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다. 나를 위해서 생산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생산한다. 결국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면 되겠구나.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면 되겠구나.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가치는 같이 사는 것이다. 가치는 같이 사는 것이다.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방법. 가치와 가치는 소리는 비슷한데 정말 의미 있는 말이다. 그죠? 가치는 같이 사는 것이다.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가치다. 식당을 운영할 때 나도 만족하고 고객도 만족하는 선에서 이윤을 남기면 된다. 아니다.
고객이 좀 더 만족하는 쪽으로 내 이윤을 낮추는 것이 같이 사는 것이다. 내가 쓴 책을 통해서 독자가 낸 책값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얻도록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바로 즐기는 삶이고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다. 밤을 새워 자료를 찾고 오래된 책먼지 때문에 콧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얼마나 훌륭하고 간단한가. 그저 시선의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된다. 나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기준을 바꾸면 끝이다. 지금 하는 일을 다른 일로 바꿀 필요도 없다. 한 번에 바뀌지 않으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어라. 이 책은 92쪽밖에 안 된다. 책 속의 단편의 분량이 그렇다는 말이다. 하루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 92쪽을 읽는 동안 당신의 삶도 함께 펼쳐지리라. 그리고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우와, 너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5분을 읽기로 했는데 16분이 되었네요. 너무 길었습니다. 자, 우리 딱 5분 챌린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한 단락을 읽고 싶은데 만약에 길다면 우리 독자분들은 딱 5분 알람을 맞추시고 5분까지 읽고 접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나는 책을 읽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한 장 읽기를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나의 행복만 생각해서 내가 조바심과 더 욕심이 나기 때문에 조금 행복보다는 불행하다, 불안하다 이런 마음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는 절대 혼자 살아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가치는 같이 사는 것이다. 저는 이 단락의 이 문장이 가장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지 항상 나 중심에서 생각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그를 행복하게 해줄까, 우리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까,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까, 우리 고객님을 행복하게 해줄까, 우리 시청자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렇게 나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가면 정말 가치 있고 같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우리 같이 살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고전의 답했다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박수! 내일도 5분의 기적 우리 함께해요. 오늘 총 18분 6초 우리 책을 읽었는데 18분이 길다면 딱 5분만 하셔도 됩니다. 내일도 저와 함께 책친사와 함께 책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내일 만나요. 안녕.